자, 이제부터 잘 들리세요? 네. 여기 좀 내려오네. 저도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다 들리시죠? 예, 이 정도 톤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꽉 차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은데요? 네, 집객 능력이 괜찮았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분이 좋고, 또 SD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친숙하지만 잘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 아이스님 준비되셨죠? 소개했어요? 위에는 이제 너무 그림자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잠깐만 나와줘요. 아니, 불 켜요, 거기. 네. 네. 안 보여요. 아이스님이 저기 뒤에서 저희 도와드릴 거예요. 네. 네. 재령님이 안 챙기시는 거 저는 챙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SD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 시간 갖게 됐는데, 요거는 그냥 SD 옛날에 이제 TV CF 있던 장면들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기회 끌지 않고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죠. 한 장 넘겨주세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83년생이고요. 볼커스텀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등지에서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네이버에 저희 카페분들도 몇 번 오늘 와주셨는데, All About SD 건담이란 카페에서 SD 건담 관련 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AK에서 나와줬던 이제 SD 건담의 상식의 감수를 저희 카페 세 분이 보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카스키엘 TV님하고 카스키엘님하고 인연이 생겨서 SD 관련 방송을 조금씩 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또 건담 올리기에서 좋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SD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강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 1시간 딸랑 주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한 2박 3일은 내가 주량착 마라톤으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SD 건담 하면 이미지가 어떨까요? 뭔지는 다 아시죠? 작은 거, 머리 큰 거, 또 3등신.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저희가 생각한 SD 건담, 이런 애죠. 이게 조그만 애들. 네. 이 실제 있는 건담보다 건담이, 요거 이제 옛날 그림체라 7등신이에요. 카토키아 그림 한 8등신 될 텐데. 7등신이지만 한 2등신의 이런 그림들. 여러분 이제 프라모델로 치더라도 좀 저가에 좀 귀엽게 생기고 이런 캐릭터를 쉽게 알고 계실 텐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우리가 재밌게 만든다면 만드는 건데 왜 저렇게 생긴 걸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귀엽게 만들 방법이 저거밖에 없을까요?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SD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SD 건담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SD 건담이라는 상품군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의 큰 개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자세히 좀 더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죠. 머리는 큽니다. 몸이나 팔, 다리는 작아졌죠. 이거를 그 미술 용어로 데포르메라고 한대요. 이게 프랑스 발음이니까 제 발음이 이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데포르메 이런 거 해야겠죠? 그럼 모르겠는데, 형태를 변형시킨 거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캐리커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코가 특징은 코 크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는 머리를 크게 그렸던 건데, SD란 이름은 일단 여기서 나옵니다. 슈퍼라는 말을 붙여준 거죠. 매우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영어로 안 맞아요. 이게 영어로는 안 맞지만 일본식 주어로 만든 건데 엄청 변형시킨 거. 그래서 슈퍼 데포르메 해서 이제 줄이면 SD라고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렇게 데포르메를 할 때는 제가 아까 캐리커처란 말씀 드렸잖아요. 뭐가 특징이냐면 캐릭터성을 살리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밑에 다 제 겁니다. 부러워하시라고 깔아놨어요. 자, 제 건데 사람이 어디에 가장 인식을 세게 할까요? 팔이 크거나 물론 이게 근육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그런 데도 관심이 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얼굴을 봐요. 오늘 저 보시고 나시면 지나가다 볼커스텀이다 이런 거 이제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왜? 얼굴을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얼굴을 키우는 걸로 캐릭터성을 높인 상품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도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죠. 이렇게 된 데는 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 SD 건담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85년에 태어납니다. 여기 85년생 있어요? 없어. 아, 85년생이 나이가 있나 봐, 이제. 재용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 89년생이에요. 아, 어리시네. 키엘님은 안 물을게요. 저보다 형이에요. 예. 아, 제가 몇 년생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83년생인데 저보다 형이에요. 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간 85년에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사실 이 85년에 탄생했으면 지금 올해가 2017년이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SD 하면 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은 SD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나왔는데 잘 몰라요. 이 앞에 있는 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책들 꺼내서 뭐 설정을 설명드리고 이러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SD라는 상품군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가샤퐁이라고, 요 맨 앞줄에 있죠. 가샤퐁이라고 하는 돌려 뽑아서 나오는 고무 인형. 그 다음에 비비전사. 제 방은 아닙니다. 저 정도 갖고 싶네요. 프라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만화나 설명서 만화 등으로도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카드다스라고 하는 이쪽에 있죠. 요 카드들로도 스토리가 전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지만 극장판이나 OVA, 그 다음 TV 애니메이션 등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완구 라인업.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모델이 있고 완구가 있죠. 조립식 완구 계열로 원조 SD라던가 건담 크로스라던가 이런 라인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드게임도 있지만 컴퓨터 게임, 아까 마지막에 우리 상품으로 나가는 G제네레이션 프론티어도 이 앞에 있습니다. 저거는 상품이 아니고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집에서 하다가 빼왔습니다. 라미가 네. 되게 좋아요. 지제네랑 슈퍼로봇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훌륭한 친구예요. 네. 자, 넘어갑시다. 기장님 아까 네. 그 게임 네. 보드 게임 나왔던 거 네. SD 그거는 한글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한글로 나왔던 것도 있죠. 한때 우리 옛날 뭐 부루마블 되게 인기 있고, 또 다음에 뭐 졸리 시리즈라고 이런 거 인기 있고 할 때는 저희도 많이 있었어요. 일본 거 카피 제품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 SD 건담 제품도 있었고, 여기에 만약 저랑 비슷한 연배시라면 그때 갖고 놀아본 적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없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강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혹시라도 에이 뭐야 저거 됐어 막 이럴까봐 너무 긴장을 하고 왔는데 제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이거 PPT 제가 이제 이틀 밤새서 만든 거예요.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문제, SD가 어떻게 탄생했고 왜 저런 모양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건담이 나와야겠죠? 건담이니까. 건담이 1979년 4월 7일 나고야 계열 텔레비전에서 처음으로 방영이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쫄딱 망했다가 재방송 때 잘 되고 지방방송이 잘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오늘은 넘기고, 79년에 방영이 되고 85년에 제타 건담이 되고 86년에 더블 제타가 방영이 됩니다. 즉 이때 건담 붐을 80년부터 타서 이때 막 건담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막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관련 상품들이 팔리고 80년부터 나왔던 반다이의 건프라 같은 것들이 막 팔렸던 시기가 일단 기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여러분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 아시죠? 네, 드래곤볼 작가 하시는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이제 요새 드래곤볼 슈퍼로 욕을 드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조삼명 선생님이 조삼명 선생님께서 닥터 슬럼프를 1980년에 이제 점프 계열 이렇게 이제 연재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가 크죠. 다들 캐릭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데포르메 풍의 코미디 캐릭터가 일본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 닥터 슬럼프가 인기를 끌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을 따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웬만한 머리를 다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팔다리를 짧게 그리고 그 비율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담이 있고 그다음에 도리야마 아키라가 이렇게 SD풍이라는, 이때는 SD풍이 아니죠. 데포르메 풍이라는 스타일을 일본에 유행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이 제가 실물 사진을 쓰려다가 죄송해서 그분 캐리커처, 그래서 본인이 이제 팬 캐릭터를 썼는데 이분이 SD 건담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보면 한자 비슷하죠. 도리야마 아키라에서 도리야마 오토루라고 해서 도리야마 오토루라는 이름으로 그때 반다이에서 냈던 모형세계라는 잡지에 이렇게 말하자면 독자 투고를 해요. 요새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잡지에 엽서로 보내면 뒷면에 실리고 하는 거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 그림체가 당연하게도 도리야마 아키라의 그림체를 많이 비슷하게 그렸고 좀 더 귀엽고 좀 더 극단적인 체형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서 나름의 인기를 조금씩 모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형세계 편집장이 그 생각을 해요. 독자 투고로 얘 되게 열심히 보내고 인기도 있으니까 아예 연재를 시켜보자.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 MJ 극장이라고 하는 요 만화를, 사컷 만화를 이 모형색이 연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요코이 코니시, 이 도리야마 오토로 씨의 나이가 중학생이에요. 저 그림이 중학생 예. 작품이고요. 사건 만화. 예, 16살, 17살 때. 연재가. 그러니까 이 친구 어땠겠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아마 막 열심히 독자 투고 보내고 아 신났어, 내 그림 재밌어 막 이러고 아 인기도 있네 막 기분 좋은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연재 좀 하자. 만나봤더니 중학생이야.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오셔서 여러분의 만화를 네이버 웹툰에 연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 반짝반짝하고 해야죠. 정말 열심히 했던 건데 이분이 더 좋았던 건 그 편집장님의 나중에 인터뷰를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떠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래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그리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SD 그림풍을 여러 풍들이 있었지만 뭐 사토 우켄 씨라던가 뭐 요코이 코이치 씨라던가 다양한 분들이 그려왔지만 그런 풍에서 좀 압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옛날 거. 뽑기. 옛날 뽑기. 우리들 뽑기죠. 가샤퐁이라고 하는 거. 이때 1980년대부터 해서 일본에서 이 가샤퐁이 여기 보이는 근육맨 시리즈로 인기를 엄청나게 끕니다. 요걸로 얼마나 팔았냐면 약 1억 8천만 개를 팔아요. 5년 동안. 요거 하나씩 5년 동안. 엄청나죠. 82년부터 87년 사이에 1억 8천만 개를 팝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이렇게 사람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SD 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캅셀에 넣으려니까 허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거 뽑아봤어요. 여기 밑에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허리가 이렇게 다 꺾여서 들어가거나 파츠가 빠져서 들어가 있거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샤퐁이 엄청 잘 되니까 다음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왕이면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면 좋겠어. 작은 걸로. 그리고 귀엽고 애들한테 인기 있는 걸로. 그래서 마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형세계의 MJ 극장을 연재하고 있는 요코이 씨를 보게 됩니다. 아, 이거 그림체 좋네. 이걸로 할래. 하고 편집자한테 전화합니다. 야, 걔 소개시켜줘라. 중학생인데? 괜찮아. 해보자. 그래서 이 가샤퐁 쪽에서 저분에 대한 이런 말하자면 구애를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1985년에 저분이 기획팀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첫 번째 시리즈, 드디어 SD 건담이라는 이름부터 나온 첫 번째 시리즈 SD 건담 월드가 가샤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죠. 진짜 이때는 어떻게 팔았냐면 제가 제품 가져왔습니다. 옛날 거. 요만해요. 굳이 캡슐이랑 다르네요. 다르죠. 그리고 거예요? 예, 옛날 거. 진짜 옛날. 이거 일본에서 가샤퐁 수집 엄청 잘하시는 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밟아서 깨죠, 그죠? 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니까 이렇게 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이 못합니다 지금은. 그 가격이 아니에요. 빼서 보시면 당시 구성이 이렇게 미니북이라고 무슨 상품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있었고,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진짜 파격적인 게, 아이고, 2개씩 줬어요. 파격적이죠? 여러분, 마트 생기기 전에 1+1이 여기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난 여기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죄송해요. 좀 오버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2개씩 팔아먹기 시작하면서 이 SD 건담 가샤퐁이 그 근육맨의 인기를 이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SD라고 하시면 비비전사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 가샤퐁이 선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985년에. 저게 그러면 시리즈 네. 1인가요?
저거는 사진은 이제 그 예전 시리즈의 복각판 사진을 썼어요. 옛날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원래 사실 쓰고 싶었는데 제가 그건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D 건담이 탄생을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저런 스타일이 됐는지, 왜 얼굴이 크게 됐는지, 왜 저 사람이 SD 건담의 아버지가 됐는지. 예, 저분 지금도 그렇게 나이 안 많으세요. 68년생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지만 워낙 일찍 데뷔했으니까 중학생 때 데뷔해서 고등학생 때 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SD 건담 그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 좋죠? 건담 줄이면 되죠. 자쿠 줄이면 돼요. 뭐 발바토스 나오면 발바토스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음 장 주세요. 보면 이렇게 노멀한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기사 다음 못 읽겠죠? 자, 무사, 기사, 코만도, 건보이저, 뭐 삼국전, 건드란다, G체인저, 건담포스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냥 건담 잘 나가는 거 줄이기만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왜 저런 시리즈가 나오게 됐느냐? 이 SD 건담 월드라고 저희가 부르는 세계관이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SD 건담이 지금까지 확장을 해왔는가를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연표예요. 자, 잘 만들었죠? 네. 요거 저희 학교에서 이거 파워포인트 교육하는 거 4시간 듣고 와서 만들었어요. 자, 맨 위에 일단 1985년에 가샤퐁으로 SD 건담이 탄생을 했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일단 한번 결과를 보죠. 1988년에 전국전이라고 해서 요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나오는 시리즈가 스타트합니다. 요 사이사이도 자잘한 게 있는데 큰 흐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국전에서 이제 89년에 이제 그 나이트 건담이 나오는 요새 뭐 스페리올 드래곤이라든가 비비전사 400번에 걔네들이 나오는 외전이 파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0년이 돼서 이는 둘이 잘 되니까 이게 펼쳐졌다는 건 뭐겠어요? 잘 됐다는 얘기죠? 건담 올릭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잘 되니까 여기 이렇게 모시고 할 수 있잖아요. 잘 되니까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건 망한 시리즈긴 한데 이제 뭐 시공전 건보이저도 있었고 95년에 G체인저라고 코만더 건담의 뒤를 잇는 애도 잠깐 나왔다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TV 애니메이션으로 미국 방영을 목표로 하고 나왔던 건담포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익숙하죠? 누구죠? 유비 건담이죠. 네, 삼국전. 진짜 제가 저 때 진짜 삼국지는 무한 단물이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리즈가 전개돼 왔고 이 뒤에도 뭐 몇 가지 자잘한 시리즈 있지만 큰 시리즈는 아직 전개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쟤네들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얘기 드려볼게요. 먼저 전국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죄송해요. 그 전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왜 저런 오리지널 월드들이 확장이 됐는가? 사실은 그냥 건담 파는 게 제일 쉽잖아요.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제가 가샤퐁 하나에 몇 개 들어있다고요? 2개. 그러면 요게 그 당시에 요거 복각판 미니북이라 저 왼쪽에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나 요쪽은 없는 거예요. 실제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 시리즈가 10개씩. 저 한 시리즈가 한 달마다 리뉴얼이 됐어요. 아이들이 왜냐면 초등학교 옆에서 엄청 놀리니까 엄청 돌리고 발로 밟고 이거 하니까 팔아야죠. 한 달에 하나씩 리뉴얼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제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85년. 더블 제타 몇 년이라고요? 86년. 더블 제타도 안 나왔어. 건담하고 제타밖에 없는 거예요. 팔아먹을 게. 그래서 뭘 파냐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 프로